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의 NK 치료제 유럽 임상 3상 시어3 관련해서 톱라인 결과 안내 공지가 이제 정규장 전에 공지가 블로그에 올라왔는데요. 자, 주가는 지금 한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말까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락업 기사가 어떻게 되느냐, 탑라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장전에 이제 정규장 전부터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 9시 전에 테라피틱스 공지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용 부분들을 살펴봐 드리면,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영양성 각막형 NK 치료제 유럽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 결과 안내입니다. 자, 미국의 자회사 리젠트리가 진행한 NK 치료제 RGN259 관련해서 시어3 관련해서 임상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맨 위에 이제 있는 데이터가 이제 탑라인 데이터거든요. 여기 이제 공지를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 3를 수행한 CRO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도 내는 CRO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로부터 전체 데이터 임상 결과 보고서를 받은 건 아니고,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의 1차 평가 지표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전체의 데이터를 모아서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 이제 전에 보통 이제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1차 평가 지표 결과를 먼저 이제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평가 변수가 투여 이후에 4주 이후에 이제 투약군과 위약군의 완치율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군과 투약군 관련돼서, 위약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 효과가 없는 그런 이제 약을 이제 처방받은 거죠. 그래서 완치율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엄격하게 말하면 임상 실패라는 겁니다. 임상 실패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사족들이 많이 달리는데, 일단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임상 실패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내용을 계속 보시면, RGN259 투약군에서는 완치 환자가, 그러니까 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완치 환자가 확인되면서 약물의 이제 이런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군,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야 되는 위약군에서,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약이라는 걸 그냥 처방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도 효과를 보이는 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가 관찰되면서,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말은 위약군보다 투약군이 통계적으로 유효할 만큼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위약군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관찰되면서 위약군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타나다 보니까 차이가 나와야 될 상황에서, 투약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약군에서 플라시보 효과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NK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안과질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통 보죠. 그러니까 여러 번 임상도 합니다만, 환자 이제 자신이 이제 보는 그 주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의가 보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 사인과 이제 심통 관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환자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부분에 떨어져도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올라가서 이런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질환의 어떤 특성에 기반한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CRO로부터 공식 문서로
임상 결과를 수령하고, 예. 그러니까 어제 밤에는 탑라인 데이터를 바로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관련되는 임상 결과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수령한다. 그러면 탑라인 외에 전체 임상 결과 데이터를 공식 수령해서 1차, 2차 모든 평가 변수들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뭐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뭐 새로 이제 임상을 한다든지 그 이유를 이제 따져서 이후의 어떤 흐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공지글이 나왔고, 비록 유럽 임상에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시어2로 3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뭐 둘 다 잘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미국 관련되는 부분이 본래는 예상이 하반기에 이제 그 탑라인 데이터 도출이 미국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연말쯤에 나오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지, 이게 이제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NK 쪽에서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안구근조증 NK 쪽이 있고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력 자체를 신경에서 각막형에다 집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임상, 유럽 임상이 제일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질환의 임상은 설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차례인데 뭐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으로 이제 임상 대상자분이 판단하는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임상의가 그 바라보는 어떤 데이터, 요게 이제 뭐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어2, 시어3를 병영적으로 동시에 수행해 왔다. 그래서 미국의 임상은 디자인이 7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환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임상 결과가 도출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요건 뭐 대봐야 알겠죠. 그리고 연말보다 빨리 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갈지, 이번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어떤 공지글은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뭐 내용들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이제 EMA 클리니컬 트라이얼점에 들어가서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풀 트라이얼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지원자 관련된 크리테리아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에 참여하게 하느냐, 요 부분들이 뭐 나와 있죠. 그게 뭐 1번, 뭐 10번 이렇게 뭐 최소한 18세 이상의 한 번 방문했던 그 남자나 여성 중에서 뭐 고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 디자인을 해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전 아이덴티파이어에서 보면 지역은 사이트 쪽에 이제 스페인 쪽도 있고 이제 이탈리아 뭐 그 다음에 폴란드 동부 쪽에 그 다음에 독일 쪽 요렇게 진행이 되었고, 메인 어브젝티브, 세컨더리 어브젝티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라는 게 이 임상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요게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1차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따지는 탑라인 데이터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percentage of subject achieving complete healing of the persistent 그 PD 뭐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일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 2번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안정적인지 이 부분을 따지는 거고, 풀 데이터는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해포 12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요런 풀 데이터를 이제 오늘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period title은 screen and treatment로 돼 있고, allocation 메소드는 랜더마이저 했고, 블라인드 유즈는 더블이니까, 더블 블라인드이니까 이제 환자도 그 위약이 갔는지 알젠이 여우 갔는지 모르고 처방을 하는 의사도 이걸 모르는 형태의 블라인드 유즈 형태로 뭐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뭐 요런 어떤 임상 디자인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쪽 관련해서 삼상 진행하고 있는 요 시어2거든요. 스폰서는 리젠트리가 하는 거고, NCT 넘버가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업데이트 된 거는 작년도 4월 달에 마지막 업데이트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내용들을 작년 4월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시어2, 여기도 보면 이제 어세스먼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더블 마스크도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라시보 컨트롤드 클리니컬 스타디, 그 유럽하고 이제 임상 디자인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CO2 형태로 2023년 6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언노운 스테이처, 지금 상태를 여기서는 명확하게 지금 뜨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unknown status라고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primary completion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임상 스타트는 2023년도 4월 11일에 실제 시작했고, 추정하는 이제 임상 종료는 작년도에 이제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primary 이제 completion은. 그다음 임상 종료는 작년 11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환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뭐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임상 3상이고요.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아웃컴 메저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가 29일째 이후에 그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가 정규장 하기 전부터 주가가 좀 빠져 내려갔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정규장만 보이게 했는데, 프리마켓까지 보게 되면 프리마켓에서 이미 9,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블로그 공지가 올라가기 전부터 주가가 내려가서 8시 45분, 정규장 전에 이제 뭐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30분 이후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한가를 가서, 한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고, 이제 정규장에서 이미 이제 뭐 100만 주 이상이 나왔고요. 9시 전에. 그리고 이제 현재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한가 그 매도 잔량이 지금 460만 주대입니다. 그러니까 테라피틱스는, 그러니까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은 임상 실패고, 미국 남은 CO2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안구근육증은 지금 그 전략적으로 지금 홀드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아직 주력은 아닌 상태니까 지금 결국 미국의 CO2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중기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 연내 최고가가 이제 과거 지트리비엔트일 때 25,000원 수정 주가 기준으로, 그러면 보통 이제 주가의 80% 90%를 바닥이라는데, 이번 3월 달에 사실 바닥 가격까지 갔다가 거의 뭐 8, 90% 반등을 했고, 이번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10,000원 위로 가면서 5,000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0% 올라갔다가 오늘 하한가로 다시 이제 단기간에 거의 10,000원권에서 한 40% 가까이 이제 빠져버리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연봉을 보시게 되면 그 미국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그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이 5,000원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일단은 내일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한가 잔량이 400만 주가 넘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버티느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뭐 펀더멘탈 악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5거래일 이내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그냥 가격 조정을 계속 보여주느냐, 아니면 좀 이제
플랫형 조정을 어느 구간에서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 5,000원 가격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뭐 캡다운 양봉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하반기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의 가격권을 보여주느냐. 요게 이제 중기 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열 종목에도 이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앞두고 있는 HLB 흐름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계열 종목에는 생명각, 제약도 4%, 시장의 어떤 견조함에 소외되는 흐름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주가는 이제 5만원대에서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들을 5장까지 이어갈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테라피틱스는 이번 주 흐름에서 이 5,000원 구간이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흐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연말과 아니면 늦으면 뭐 내년 초까지 나오는 미국 임상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어떤 발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본래 이제 유럽 임상에서 좋았으면 라이센스하고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인 뭐 IR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